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4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한없이 가난하던 저희에게도 이런 축복이 오게 되네요. 여러분께 꼭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그동안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드디어 그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 보니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남편도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어요.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무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둘만 있으면 무서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순정아,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어떤 순간에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자신감 하나면 뭐든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자.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절대 키 안 죽어. 악착같이 돈 모아서 보란 듯이 살 거야.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저희는 자신감이 무기라며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늘 긍정적인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곳은 어느 의류 공장이었어요. 그땐 둘 다 학교를 때려치고 일을 한 거라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저희를 받아주는 곳이 공장밖에 없었고 공장에서도 성인인 척 보이려고 어른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다른 공장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장은 관리자가 굉장히 난폭했어요. 굳이 화 안 내도 되는 일에도 화를 내며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같은 처지라 공장 주인이 난폭하게 굴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붙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정이 들어버려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공장 사람들은 처음 저희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성인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가엾고 불쌍해서 쉬쉬해줬더라고요. 당연히 윗사람들도 알았지만 당장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저희를 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로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직원들은 수군대기 바빴어요. 어린 것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분명히 임신해서 결혼했을 거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런 짓거리를. 에휴. 얌전하게 생긴 것들이 왜 그랬대? 여기 사람은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도 몰라. 안 그렇게 생긴 애들이 할 건 다 하고 다닌다니까. 말세야 말세. 어느 순간부터 공장에선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헛소문이 늘 그렇듯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 저희가 무시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히 저희가 아니라고 부정해봤자 저희 말에도 사리부터 전달될 거고 그러면 이를 더 키우는 꼴만 될 것 같아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까지 가만히 있나 볼 심산인지 계속해서 거짓 뉴스들을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오랫동안 몸을 담궜던 공장을 나와야 했죠. 무작정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동안 공장에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당분간 먹고 살기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니 얼른 일자리를 구해서 나갔어요. 여보, 나 건별로 주는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피자 가게에서 배달일 하기로 했어. 진짜야? 정말 잘됐다. 나도 방금 식당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부터 출근하래. 공장에서 일할 때보단 벌이가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 돈도 못 벌어서 굶는 사람들 있는데 감사하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당신 오토바이 탈 때는 항상 조심하고, 알겠지? 알겠네요. 걱정하지 마. 조심, 또 조심할게. 저희는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금방 구했고 저는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일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임신했다는 말에 저보고 쉬라고 했지만 제가 쉬면 생활비가 확 줄어서 만삭 때까지 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남편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식당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 만삭인 몸으로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출산 코앞에 두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 일을 쉬겠다고 하기엔 염치가 없어서 아예 그만두려고 하니 사장님은 출산하고 오라고 제 자리는 비워두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배려로 잠시 일을 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2사람이 아닌 3사람이 되어 아들에게도 들어갈 돈이 있기에 몸조리 끝나자마자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말도 쫑알쫑알 잘할 때쯤 오토바이 사고 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타고 일하는 남편이 떠올랐고 항상 걱정됐어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10년 뒤에도 변함없이 남편을 걱정했고 남편은 제게 웃어 보였죠. 당신 알지? 늘 오토바이 조심? 매일 들어서 귀에 닦지 않겠어. 항상 조심해서 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무사고 10년 차야. 왜 이래? 당신도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치지 말고 조심해. 나야 뭐 힘든 일 사장님이 다 하셔서 괜찮아. 여튼 오토바이 항상 조심해. 알겠지? 알겠네요. 갔다 올게. 당신도 잘 갔다 오고. 저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출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남편의 마지막 출근일 줄 알았다면 가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그날 출근하는 남편을 보내고 저도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손님이 가고 난 자리를 닦으면서 빗소리가 들리길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조금 불안했지만 조심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힘내서 일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날까 싶었던 거죠. 그러다 시간을 봤는데 저녁 6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나요. 당시 남편은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남편은 저희 가게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날 손님이 많아서 제가 음식을 나르느라 가게에 온 전화를 사장님께서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던 사장님은 사색이 되더니 급히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반찬을 놓다가 쳐다보니 다급하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사장님 쪽으로 다가갔더니 사장님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제게 내미셨어요. 빨리 전화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사장님 표정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덮쳐왔습니다. 김순정 씨 맞으신가요?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지금 남편분께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많이 다치셨어요.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서 수술 동의서를 좀 써주셔야 해요. 10년 동안 무사고라고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평생 함께할 내 남편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장님도 가게 걱정하지 말고 가보라면서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에 택시비를 고이 쥐어주셨죠.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멍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기사님께 병원에 빨리 가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고 입구 쪽에 간호사 여러 붙어있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제발 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남편이 아니길 기대했는데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니 남편이었어요. 간호사는 남편 몸에 조그마한 기계를 여기저기 붙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멎고 말았고 삐 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재빨리 응급실 의사가 제세동기로 응급처리를 해준 덕분에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보호자분 맞으세요? 빨리 여기 수술 동의서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하자마자 남편의 침대는 빠르게 수술실로 들어갔죠. 6시간이 지났고 저는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무거운 표정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를 몰던 남편이 언젠가 다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모아놓았던 탓에 입원할 돈은 있었습니다. 보험도 꼬박꼬박 들어놨고요. 먹고 입는 걸 아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해놓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원래는 집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수술비를 결제하고 돌아오니 남편 중환자실 앞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의식 없는 남편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병식 씨가 일하고 있던 피자 가게 점장이요. 아니, 오토바이를 어떻게 몰았길래 사고가 나요? 지금 배달 못해서 가게의 피해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오토바이도 다 박살났더만. 아, 죄송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이건 저희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위중한 상태라 수술도 오랜 시간 했고. 아니, 지가 목숨이 위험하면 다야? 내가 피해보는 건 어쩔 건데? 비가 와도 조심조심 신속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주 돈에 미쳐서 빨리 배달하려다 사고 내놓고 가게에 피해만 주고. 우리 가게 오토바이는 또 어떡하냐고? 천천히 신속하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능하시면 점장님께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뭐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돈도 쥐뿔도 없어서 이딴 배달해봐라 하는 주제에 내 말에 토를 달아? 버러지 같은 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니들 가게 피해받은 거 보상 제대로 안 하면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점장이라는 사람은 남편 안부는 안중에도 없고 가게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점장이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맞받아쳤더니 그 뒤로는 저를 죽일 듯이 몰아세우더라고요. 돈 없는 게 죄라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로 구급대원에게 건네받은 남편의 휴대전화만 매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기세등등해져서는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당신 남편 때문에 배달 주문한 사람이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왔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시킨다고 화를 냅디다. 우리 가게 이미지 나빠진 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쪽이 배상 똑바로 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일단 병원에 민폐 주기 싫어서 음식값과 오토바이 수리비를 배상하고 점장을 돌려보냈어요. 점장이 간 뒤로 조용해진 복도에 혼자 남겨지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고 그동안 저런 점장 밑에서 일했을 남편이 딱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본 뒤 중환자실을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확인해봤어요.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자신 사진은 하나도 없었고 저와 아들 사진만 가득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계속 넘겨보다 영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러봤더니 남편에게 윽박지르는 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배상하라고 난동 부리던 그 남자의 얼굴도 보였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수모들을 전부 녹화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옆으로 넘기니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남편인지라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여보, 내가 당신 대신 꼭 복수해줄게. 그 인간 밖에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줄게. 영상을 본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물수건을 들고 와 남편 몸을 닦아주면서 언젠간 그 점장한테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었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모아둔 돈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식당 일을 했어요. 왜 벌써 나왔어? 며칠 더 쉬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쉴 형편인가요? 이제 남편도 저렇게 됐는데 저라도 일해야죠. 그래야 병원비 내고 아들도 키우고 하죠. 사장님은 왜 벌써 왔냐고 더 쉬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쉴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가끔 부업으로 인형 눈 붙이기도 하고 예전처럼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니 금방 한 달이 지나갔고 식당에서 월급을 받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받은 월급을 확인해 보니 평소 받던 월급보다 3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잘못 넣으신 건가 싶어서 다음날 출근할 때 돈을 그대로 다시 들고 갔어요. 사장님,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잘못 주신 것 같아서요. 잘못 준 거 아닌데 순정 씨 월급 맞아.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남편 병원비에 보태.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일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사장이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해.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사장님은 평소에도 일 잘하고 성실하다며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10년 넘게 일하면서 아파도 아픈 내색 안 하고 하루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 고마워하자 그렇게 고마우면 앞으로도 계속 자기랑 같이 일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 부탁이면 100번이고 들어줄 수 있다고 죽는 그날까지 사장님과 같이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시더니 다른 일자리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순정 씨, 식당 일 말고 다른 일 안 해볼래? 여기보다 월급도 많고 하는 일도 별로 없어. 뭐 하는 곳이길래 하는 일도 없는데 여기보다 월급이 많아요? 우리 남편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그런데 비서 자리 하나가 빈다고 하더라고. 가서 딱히 할 일은 없고 그냥 남편 스케줄 체크해주고 오전에 커피 한 잔만 타주면 돼. 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원래 남편이 혼자서 스케줄 다 챙겼었는데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건 힘든가 보더라고. 진짜 간단한 일이야.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려서 해볼게요.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월급이 식당 일했던 것보다 많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도 부부 아니랄까봐 식당 사장님처럼 다정하시고 저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순정씨, 첫 출근인데 힘들진 않았어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빨리 배워서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직원분들도 다 착하셔서 적응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순정씨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비서 굳이 필요 없는데 집사람이 하도 부탁을 해서 순정씨 비서를 입사시킨 거거든요. 아, 사장님이요?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아참, 이거 집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우리 마누라 또 난리 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내일 또 봅시다. 알고 보니 비서 자리 굳이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부탁해서 만든 자리였어요. 저를 신경 써주신 식당 사장님도 사장님 부탁 흔쾌히 들어주신 대표님도 너무 감사했어요. 언제가 됐든 기회가 된다면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해왔습니다. 대표님 비서로 일한 지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퇴근을 하고 여느 때처럼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종종 식당에 가서 사장님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서 행주를 찾으러 주방 쪽으로 들어왔는데 주방 바닥에 사장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사장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했는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저희 사장님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왜 쓰러지신 거예요? 깨어나시긴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혈압으로 잠시 기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이었고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뒤늦게 제 전화를 받고 온 대표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고마워요, 순정씨. 순정씨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어지럽다고 한 걸 내가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네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게 들릴 때라서 사장님이 운이 좋으셨어요.
그동안 두 분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히려 제가 두 분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순정 씨,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 저희가 은혜를 꼭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머리만 긁고 있다가 이제야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공교롭게 사장님이 온 병원이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있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왕 온 김에 남편 병실에도 잠시 들리게 됐어요. 여전히 남편은 잠을 자듯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있더라고요. 남편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려고 다가가는데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봤고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러 뛰쳐나갔어요. 간호사를 데리고 오니 남편이 서서히 눈을 뜨더라고요. 의사는 남편 눈에 불빛을 비춰보며 확인을 하더니 의식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죠. 쓰러진 지 8개월 만에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의식이 돌아왔고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다만 오래 누워있어서 욕창이랑 몸이 조금 굳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재활치료하면 금방 괜찮아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재활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 정도 걸린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전처럼 일상생활도 가능하실 거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남편이 바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일을 다니면서 남편 병간호를 했고 남편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 당신이 이대로 떠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나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토바이 바퀴가 미끌리고 말았어. 그래도 이렇게 깨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 점장이라는 사람 진짜 못됐더라.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데 찾아와서 음식값이랑 오토바이 배상하라더라. 나는 기대도 안 했어. 원래도 그런 사람이라. 나 진짜 돈 열심히 벌 거야. 돈 벌어서 내가 그 점장놈 당신 대신 복수해 줄 거야. 나는 계속 당신 고생만 시키네. 진짜 너무 미안해. 남편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거리며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생각만 하라고 다독였어요. 이제 남편도 깨어났겠다. 복수의 칼날만 갈며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피자 가게 점장한테 복수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눈에 도끼를 품고 일을 하니 사장님이 궁금했었나 봐요. 한 번은 제게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정 씨, 이제 남편도 깨어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복수해줄 사람이 있어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짓밟아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착해 빠진 순정 씨가 이렇게 바짝 약이 올라 있을까? 사실 저희 남편 사고 났을 때 남편이 일하던 피자 가게 점장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안부 묻기는커녕 가게 손해 입었다고 피자 값이랑 오토바이 값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어. 하도 땡깡 부리길래 배상해줬죠.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얼마나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던지 남편 휴대전화에도 증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그동안 남편이 점장에게 당했던 수모를 말하면서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돈 왕창 벌어서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진작에 말을 하지. 내가 도와줄게. 순정 씨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이 영상만 나한테 보내주기만 해. 당시엔 사장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몰랐다가 며칠 뒤에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SNS에 땡땡 지점 피자 가게의 갑질이라며 남편이 모아뒀던 영상을 전부 올려버리셨어요. 저는 가난해서 휴대전화조차 없었고 그러니 당연하게 SNS 자체를 할 줄 몰랐죠. 하지만 사장님은 저와 달리
컴퓨터도 정말 능숙하게 잘하셔서 금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셨어요. SNS 하나만 가지고도 그 점장이 갑질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해당 지점 고객센터에 문의가 빗발하면서 결국 그 지점은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피자 가게는 전국 각지에 전부 있는 체인점이라서 그 사람은 일개 점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지점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피자 본점에서는 저희의 폭로로 인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해 저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표님은 억대 소송을 당했다는 걸 알고 본인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순정 씨, 피자 본점에서 억대 소송 걸었다면서요? 진짜 웃기네. 방귀 낀 놈이 성낸 나더니 자기가 직원 관리 못 해놓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려고.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소송은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어마무시하게 들 텐데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저희 직원 위험에 처했는데 저희가 나서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함께 그 지점의 갑질을 증거로 상소했고 상소심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억대 소송은 다행히 기각되었어요. 저는 억대 소송이 일단락되고 더 이상 그 피자 가게와 엮이고 싶지 않아 아예 신경을 끄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장님께 들은 얘기인데 다른 지점의 피자점까지 갑질이 터지면서 해당 피자 매장에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해 가게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사고 지점들이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뭉쳐있다가 망했다는 생각에 통쾌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그 피자점 사람들이랑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일도 벌써 2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들만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도 재활치료 끝내고 퇴원해서 지금은 대표님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나 항상 저희를 신경 써주신 게 감사해서 평생 두 분을 보좌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사장님 부부도 고등학생 외동딸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보다 1살 많았는데 사장님 부부는 저희 아들을 사윗감으로 미리 점 찍어 두셨었나 봐요.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아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정씨, 우리 딸 알지? 전에 봤지 않나? 순정씨 아들도 우리 딸 봤을 텐데 전에 둘이 같은 날에 우리 식당으로 하교한 날 있잖아. 아, 네네. 기억났어요. 아니, 나는 순정씨 아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순정씨도 우리 딸 마음에 들면 둘이 결혼시켰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네? 결혼이요? 저희 아들 이제 고등학생 되고 사장님 따님도 아직 학생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사장님도 참. 누가 지금 시키지? 성인 돼서 결혼시키자는 말이지.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한테 1살 연상 어떠냐고 물어봐. 아니 사장님, 그걸 둘째치고 아들 결혼시키려면 신혼집 해줘야 하는데 저희 부부가 가진 게 없어요. 당장 저희 집도 변변치 않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목숨을 빚졌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혼수는 전부 우리 부부가 해올 거야. 순정씨 아들은 진짜 몸만 오면 돼. 사장님은 저희 아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몸만 오면 된다고 저를 꼬드기시더라고요. 저는 사돈이 사장님 부부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았지만 아들 의견이 제일 중요했어요. 아들 마음이 어떨지 모르니 일단 이 이야기는 사장님과 저 사이에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저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단번에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사장님 딸과 엮여서 지금은 좋은 인연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상견례 할 때 알게 된 건데 아들이 사실 사장님 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기가 없어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사장님 딸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 아들과는 반대로 뭐든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사장님 딸이 먼저 대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만나게 될 인연은 다 만나게 된다고
고등학생 이후로 마주친 적 없다가 꽈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대요. 둘 다 꽈팅에 관심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마주친 거죠. 저희 아들은 이제 본과생 2학년이고 사장님 딸은 올해 초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직 저희 아들이 학생이라 결혼은 이른 것 같았는데 어차피 둘이 결혼시킬 거 아니냐고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똑같다길래 이번 연도 끝나기 전에 결혼식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미 지난 날은 다 잊고 앞으로 있을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과거에 계속 살아봤자 스트레스 받기밖에 더 하겠어요. 부디 저희 아들만큼은 저희 같은 일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